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방송토론회는 4강이 결정되는 10월 8일 2차 컷오프 발표 이전에 모두 6차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가 열렸고 앞으로 2차례 더 열릴 예정입니다. 방송토론회는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옳은소리 단독으로 진행된 9월 23일에 2차 토론회를 제외하면 나머지 5차례는 지상파 또는 종편 채널이 주관하고 해당 방송사 및 옳은소리 채널을 통해 동시에 방송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4차례 진행된 방송 토론회는 1차가 9월 16일 TV조선 주간, 2차가 9월 23일 옳은소리 주간, 3차가 9월 26일 채널A 주간, 4차가 9월 28일 MBC 주간 토론회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오후에 MBN 주간으로 5차 토론회가 열리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 MBC 주간으로 진행된 4차 방송 토론회가 끝난 뒤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면 당연히 주간방송사와 옳은소리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토론회 영상이 게시됩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는 현재까지 양강구도인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 공방과 함께 특히 법무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제1야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후보가 지난해 4.15 총선 부정불법 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핵심적인 토론 주제로 삼으면서 당초 예상보다 크게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그리고 열기도 뜨겁습니다. 실제로 토론회 주간 방송사라든지 국민의힘 옳은소리의 토론회 영상 조회수는 다른 영상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는 댓글 중에 다수도 황교안 후보 그리고 4.15 선거 의혹 이 관련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방송 토론회 다음 날인 9월 29일 한참 동안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에서 4차 토론회 영상이 한동안 사라진 황당한 일이 발생한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인 이병화라는 분은 9월 29일 오후 7시를 전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진 4차 방송 토론, 이런 제목으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공식 채널인 옳은소리 유튜브 방송에서 4차 대선 후보 방송 토론이 사라졌다. 옳은소리 홈페이지에는 1차, 2차, 3차 방송 토론은 영상이 올려져 있는데 어제 열린 4차 MBC 100분 토론은 찾아볼 수가 없다. 옳은소리는 MBC 100분 토론을 유튜브 중계까지 하고도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황교안 후보와 하태경 후보 간의 부정선거 진실 공방을 심하게 벌이며 각을 세웠다. 무슨 이유인지 자신들의 공식 토론회를 올리지도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 내용은 9월 29일 오후 7시 전후에 이병화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고 보니 실제로 그 이후 저도 취재를 위해서 몇 차례 옳은소리 유튜브 채널 그리고 MBC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4차 토론회를 확인하고 했는데 9월 29일 한참 동안 옳은소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1차, 2차, 3차 영상만 있고 4차 토론회 영상이 없었던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왜 이렇지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이병화란 분도 그렇게 확인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이병화란 분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온 지 약 2시간 뒤에 이 이병화님의 페이스북 글을 도태우 변호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면서 시간적으로 아마 2시간 뒤쯤이니까 9월 29일 오후 9시 전후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옳은소리 유튜브 채널이 이준석, 하태경의 사유물인가 이렇게 짧게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국민의힘 옳은소리 유튜브 채널에 4차 방송 토론회가 처음 언제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9월 29일 어느 시점에서 사라진 건 지금 분명합니다. 그 부분을 이병화란 님도 확인했고 도태우 변호사도 확인했고 저도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으니까, 다만 얼마 동안 사라졌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다시 사라졌던 영상이 올라왔는지는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문제 제기들이 나오면서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그런 아마 판단으로 이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옳은소리를 관리하는 주최 측에서 언젠가 다시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은 됩니다만은, 정확히 언제 올렸고 언제 사라졌고 언제 다시 올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명백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자신들의 아주 중요한 행사,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였고, 그 토론회를 MBC와 함께 녹화였지만 4차 토론회 같은 경우 중계방송을 했고, 아마 그 직후에도 일단 올라갔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직후에 올리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끝났으면 바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반드시 해명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짐작이 가는 내용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MBC가 주관한 9월 28일에 4차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하태경 후보를 4.15 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한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첫 외교안보 통일 분야 질의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쪽으로 물은 다음에 자유토론에서 작심하고 하태경 후보에게 추궁을 해서 약간 하태경 후보가 많이 당황해하는 듯한 그런 날이 바로 이 4차 토론회였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만약에 현 당권파, 하태경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 체제의 당권파 중에 아주 핵심 중에 한 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누군가가 유튜브 영상을 한참 동안 공식 채널에서 사라지게 했다면 그건 더욱더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경위를 국민과 당원들에게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원로경제학자이기도 하면서 우파 시민단체인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오랫동안 맡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 조동근 명예교수가 9월 3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과 관련해서 올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근 명예교수가 이번에 강조한 내용은 핵심적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15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이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최종 대선 주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중앙선관위에 일괄 위탁 계약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제목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을 보고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두 가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조동근 교수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선정을 위한 후보 간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제기한다. 4.15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 투표에 이기고 선거에 진다면, 반대로 투표에 지고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죽은 것이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감시가 그 전제 조건이다. 부정선거가 있다고 단정해도 안 되지만 없다고 단정해도 안 된다. 재검표를 통해 드러난 정황 증거를 근거로 부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쪽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윽박 지르는 쪽을 보면서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쿨하게 침착하게 접근해야 한다. 최근 도태우 변호사가 하태경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후보 경선 토론에서 대법원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하태경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검표 과정에 있고 재검표 결과 드러난 여러 의심사항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태경은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들을 만하다. 조동근 명예교수는 이렇게 4.15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먼저 강조한 다음에 다음 내용을 이어갑니다. 국민의힘이 최종 대선 주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중앙선관위에 일괄 위탁 계약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기본적으로 중앙선관위는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곳에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당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을 외부 중앙선관위에 일괄 위탁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는 3가지 경로이다. 당원 대상 모바일 조사, 당원 대상 ARS 조사, 일반 여론조사. 이 모두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한 것은 자기 결정권을 포기한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앙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국민의힘은 정말 무능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하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원로경제학자이자 바른사회 시민의 공동대표를 오랫동안 지냈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조동근 교수가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적어도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지닌 국민이라면, 특히 소위 지식인이라면 지켜야 될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겁니다. 이 조동근 명예교수가 오늘 강조한 내용 중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단정해도 안 되지만 없다고 단정해도 안 된다. 재검표에서 나오는 정황증거를 근거로 부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쪽에 말도 안 된다고 윽박지르는 쪽을 보면서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윽박지르면서 제대로 나타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렇게 행동하고도 지식인이란 말을 듣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조동근 명예교수의 이런 내용들은 함께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